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약간씩 힘이 빠지는 게 좀 더 우리 시장에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필요한가 봅니다. 유가증권 시장이 0.23%, 코스닥 0.4%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의 기술 넘어가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마제스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제스터입니다. 네, 오늘 주제 알려주세요. 예, 자, 선물 335, 그리고 신고가 낙폭과대. 자, 이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35 갔다가 지금은 약간은 좀 탄력이 줄어들어 있는 선물 시장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하나씩 이야기해 주시죠. 예, 자, 이게 선물 시장이 334.25포인트 선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전에 이제 옵션 만기가 끝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로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기간 조정으로 진행이 되고 가느냐. 자, 이 두 가지 포인트인데 어차피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만기가 이제 다음 물, 그러니까 2월물을 보면 파생 쪽에서, 옵션 쪽에서 약간 양 프리미엄 좀 죽이면서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지수 자체가 좀 답보 상태로 횡보하고 335가 얼만큼 이제 하반기 이제 강하게 나오느냐. 자, 이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저는 일단은 이번에 목표를 345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아직까지 뭐 종목 장세도 뭐 시작도 안 한 섹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좀 잘 짚고 가야 되지 않겠냐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수로 넘어왔어요. 예. 자, 코스피 쪽에서 보시면, 자, 이쪽도, 굉장히 좀 단기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눌림목을 61선을 이격 조정을 받고 한번 N자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횡보하고 갈 것이냐, 이 두 가지 포인트 선인데, 오늘 만약에, 2550포인트까지 바로 가지 않겠지만, 2550포인트를 목표로 일단은, 눌리는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서 가는 전략, 그리고 많이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차익을 하면서 이제 덜 오른 종목으로 순환매 교체 전략이 좀 유효한 전략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지수가 지금 바로 못 가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이제 다음 주는 코스닥 쪽으로도 다시 한번 상승의 어떤 그 연장선상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코스닥도 750포인트 선까지 목표치를 보고, 즉 121선을 이렇게 이제 N자형으로 돌파하는지를 이제 보면서 그 전략을 좀 세우는, 오늘이 이제 금요일장이지 않습니까? 눌림목에서 어떻게 세우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신고가와 이제 신저가에서 이제 탈피하는 섹터를 좀 보게 되면, 오늘도 이제 로봇주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레인보우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이제 급등이 나온 상황이고, 코스닥 쪽에서 시가총액이 그래도 한 4조 5천억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바로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월 2일 날 삼성의 지분 인수로 인해서 이제 급등의 어떤 그 재료가 좀 선반영이 되고 횡보하지만, 지금 그 스몰캡 종목의 어떤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로보티즈라든지, 예, 그리고 이제 로브스터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그 좀 가벼운 종목군들이 이제 오늘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거래를 터뜨리면서 일정 부분 좀 차이 가는 물량들은 출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내가 만약에 비중을 10%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 반 정도를 이전하면서 또 반은 또 추세 대응하면서 이렇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이런 구간으로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 쪽을 보게 되면 다음 주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인데, 일단은 어제 그 삼천당 제약이 이제 단기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신저가에서 12월 9일에 저점을 찍고 100%의 어떤 수익을 진행을 만든 이후에 어제도 급등을 시키고, 오늘 이렇게 조금 내려오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좀 먼저 좀 선반영이 됐지만 다음 주까지의 어떤 추세 대응은 충분히 좀 가능한 전략, 이렇게 좀 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HLB도 예, 꾸준하게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79,000원 선인데, 뭐 다음 주 정도에 정고점 정도, 예, 85,000원, 9만원 정도, 이 구간까지는 뭐 목표치가 좀 가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단기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쪽, 신약주들 쪽에서 어떤 그 포인트를 보게 되면
작년에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이번에 좀 시세가 올라오게 되면 일정 부분 좀 차이 가는 분야가 많이 출현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따라가는 전략보다도 지금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런 종목군들이 다음 주에 어떤 단기 이벤트가 다음 주 JP모건 헬스케어를 필두로 해서 좀 고점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반도체 쪽으로 낙폭과대로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사실 뭐 반도체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외인들이 매수를 어제도 한 160만 종 가까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60일선을 지지를 어떻게 오늘이 이제 금요일장이고 다음 주 월화에서 이제 하반기 형식 나오느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선물 지수가 335에서 제가 목표치를 보는 게 345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대형 섹터들의 어떤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20만 9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일정 부분 이제 추세 매매 대응은 가능한 자리지만 어느 정도 반정도를 익절하면서 시세가 난 종목을 일정 부분 매도를 해서 시세가 덜 오른 종목군들을 필두로 해서 종목을 좀 교체하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너무 지금 시장에서 노안하이클 하이닉스 얘기하니까 그럴 때는 조금 이제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도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좀 드릴 때는 이제 역배열 7만 원권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 어제 자리에서는 일정 부분 매도를 고려를 좀 하면서 그리고 나머지 이제 단기 추세 대응을 하는 이런 전략으로 오늘도 여전히 같은 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비중이 한 10% 있다. 그러면 일정 부분 반 정도는 익절을 하고요. 나머지 반에 대해서는 추세 대응,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즉,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역별에서 낙폭과대에서 이제 뭐 그런 낙폭과대 메리트가 이제 상쇄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뭐 주성 엔지니어 마찬가지이고요. 그죠? 이오 테크닉스도 마찬가지고, 뭐 ISC, 이런 종목들은 이제 더 이상 다시 한번 한 단계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는 실적 발표에 실적 대비 뭐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자리가 다 나타나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낙폭과대 쪽에서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넘어오면 어제 장 마감 동시호가에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에코프로 BM이 장중 9%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장 마감 동시호가에.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기관들의 매수이고, 그리고 약간 오늘 그 폭을 좀 되돌려는 모습인데 뭐 크게 뭐 의미는 없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들도 단기 바닥권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봐야 되느냐? 첫 번째, SK 이노베이션을 보시면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전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일 거래가 좀 많이 터졌습니다. 물론 이제 SK 그룹주들의 상승 효과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13만 1천 원선까지 왔습니다. 제가 13만 원에서 13만 5천 원까지 이렇게 이제 목표치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방향성에 대한 어떤 그 포인트를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제 LG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게 어제 좀 빠지고 오늘까지 좀 빠졌거든요.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이건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된 모습들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단기 평선들이 이제 다음 주에 얼만큼 안착을 하느냐. 그러니까 즉 이렇게 보면 다중바닥의 모습을 만들어 가겠죠, 그죠? 그 자리를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 좀 드리지만 눌릴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 보시면 지금 장중에 지금 2.7% 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지금 어제도 아래꼬리 달고 좀 올라왔었고요. 그래서 이 단기 일주일 정도만 봐도 에코프로도 바닥권에서 이제 바닥을 탈피하는 어떤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오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다음 주에 제약 바이오주들이 월화 정도 상승의 어떤 그 단기 고점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2차 전지라든지 나머지 덜 오른 종목군들의 필두로 해서 거래가 줄어들고 이제 다시 상승의 어떤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군들을 필두로 해서 저는 올라간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 눌림목을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양극재 쪽을 보면 이제 에코프로 BM이 어제 오른 상황이고 오늘 좀 빠진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포스코 퓨체미라든지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를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의 어떤 그 줄이는 자리에서 좀 내려오는 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을 잘 매수의 포인트로 활용하는 구간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구체 관련해서 에코프로 머티가 어제 한 4%까지 오른 상황이고 지금 보면 4%까지 좀 밀리고 있습니다. 밀리고 있는데 이 거래를 좀 줄이면서 밀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매수 자리 충분히 가능한 이런 자리이고 지금 현재 21선을 어제 돌파하고 그리고 수목에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21선에서 다시 눌리고 N자형으로 이제 어떻게 상승이 나타나느냐 이런 포인트를 잘 체크를 하면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전액 관련해서는 사실 엔캠도 이게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솔브레인 오늘 덕산테크피아가 지금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물론 다른 이슈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어제 얘기를 좀 해드렸던 게 유리기판 관련해서 SKC를 얘기를 좀 해드렸고 그리고 그 넥실리스 그러니까 동박 관련해서 4분기 2024년도 4분기에 대폭 매출액이 늘어났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양 포인트 어떤 이슈 그러니까 요거 덕산테크피아도 마찬가지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다음 주에 이제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 PNT라든지 그리고 윤성 FNC라든지 하나기술이 바닥권에서 급등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좀 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몰캡 종목들이 눌림목에서 어떻게 좀 활용을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겠냐를 보고 있고 오늘 2차전지 눌림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정리를 잠깐 좀 하면 전기전자 업종들이 결국은 가야 되는데 전기전자 업종들이 지금 61선에서 이격 조정을 받고 이게 이제 어떻게 또 N장으로 가느냐를 이제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옵션 시장이 어제 1월물이 끝나고 이제 2월물이 오늘 시작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약간 양 프리미엄 좀 죽일 수 있는 단계가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시점에서 한번 우리가 좀 잘 판단을 좀 하면서 종목군들을 현물 쪽에서 매매를 잘 대응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저스터입니다. 예, 투자의 기술이었습니다.